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재화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가치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가치는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을 추구하든 기업은 이익에 관련된 경제적 가치를 중점에 두고 갑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브랜드를 알리고자 하는 기업일지라도 기업의 이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기업의 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갈등은 수익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기업은 반드시 기업을 이끌어가는 임직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이 만들어내는 제품, 서비스, 콘텐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소비하는 고객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은 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데 이를 수익성이라고 하고 수익을 만들고자 임직원이 만들어가는 것을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생산성이 높지만 고객의 소비가 없으면 수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직원, 상품, 고객, 수익성 등의 네 가지 구성 요소가 밸런스를 갖지 못할 때 기업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먼저 기업을 이루는 근본인 임직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직원에게 문제가 생기면 생산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 응대도 어려워지면서 수익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와 직급을 나누고 상호 간에 업무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와 인사를 관리하게 됩니다. 임직원의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기업은 미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근본인 임직원에게서 갈등이 발생하면 생산성, 고객 응대,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각 개개인은 각자의 가치 추구를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함께 일을 합니다. 기업에서 일을 할 때도 각자 사람으로서 자기 행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이 일한 만큼의 이익을 얻으면 됩니다. 실적이 높으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실적이 낮으면 더 적은 이익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일도 적고 성과도 적은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서 기업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다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갈등은 외부에서 인식되는 것이 자신의 생각 기준과 맞지 않을 때 발생하며 스트레스와 상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갈등의 가장 근본은 임직원의 내부 갈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 행복의 권리만 주장하는 임직원들이 있는 회사는 미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자금이 원활할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회사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미래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임직원에게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남자는 현재 조금 어려워도 미래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 여자는 회사가 현재 행복을 충족시켜주지 않을 경우 상처가 계속 쌓이면서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기업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임직원에게 갈등이 생기면
임직원, 상품, 수익성, 고객, 네 가지에 모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현 사회에서는 임직원의 인사관리보다 고객 응대의 수익성에 초점을 두고 강화시켜 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CS 교육입니다. 물론 기업의 네 가지 구성 요소는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임직원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만 건강하고 탄탄한 기업, 미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응대 부서의 누군가에게 스트레스 또는 상처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고객 응대의 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스트레스와 상처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한 직원에게 심리장애가 발생하면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심리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CS 교육을 강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회복하고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임직원의 갈등을 힐링할 수 있는 체계부터 만들어야만 합니다. 현대 기업에서는 임직원의 갈등을 힐링하기 위해 인문학 강연, 직무교육, 힐링 캠프 등 많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임직원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은 임직원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기분 전환만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임직원의 갈등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방법을 하면 할수록 개인별로 기분만 추구하게 되다 보니 작은 스트레스도 견디지 못하고 히스테리 또는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것은 최악의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나와 생각 기준이 같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충돌과 대립이 생길 수 있다는 인간의 마음과 심리의 원리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서로 조화와 질서를 갖고 스스로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쌓이면 감정뿐만 아니라 심리 문제 또는 심리장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누군가가 기업을 퇴사하게 되면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의 업무도 재조정해야 하는 등 기업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만일 기업의 경영자나 임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 기업의 존속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임직원들 각자 자신이 사람이면서 인간의 삶을 추구하는 마음과 심리의 원리를 정확히 모른 채 직급만 올라간다면 직급이 높아질수록 강한 스트레스와 상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직급이 높아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실적도 책임지면서 갈등과 심리 문제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임직원의 문제로 신경 쓸 일이 많아지다 보면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외부 업체의 일과 인사를 대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기업의 4대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임직원을 외부에서 관리하다 보니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실적만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직장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회사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기업이고 미래의 비전이 전혀 없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환경에서는 임직원 대부분이 자신만의 이익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일자리가 훨씬 적었음에도 일자리의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현 사회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많아졌을까요? 기업 문화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심리장애가 많아지면서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되살리려면 수익 중심의 기업 문화에서 인간 중심의 기업 문화로 변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임직원들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만들어야만 인간 중심의 기업 문화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특히 임직원의 생각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임직원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스트레스를 전환하면서 열정이 생기고 상처를 전환하면서 행복 감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행복이 모이면 업무 분위기가 열정적으로 변하여 함께 가치 추구를 해나갈 것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애사심도 강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전보다 열정적으로 상품 개발에 임하고 고객 응대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생산성이 증가하여 기업의 수익성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업 갈등의 근간인 인간 존중을 배제시켜 놓고 기업 갈등에 대한 원인을 다른 것으로만 찾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점점 기업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익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을 만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기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인사가 만사인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원하는 인사는 이익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력, 경력, 자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업에 취업하기 때문에 인간 존중은 무너지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개인에게는 스트레스와 상처만 남게 됩니다. 결국 기업은 인간관계가 아닌 개개인의 경제적 가치의 행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임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방법으로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정규직에게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연결된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경험으로 학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을 존재하게 하는 근간인 임직원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 바꿀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우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필요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 어떻게 하면
능력을 극대화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 능력이 뛰어난 박사가 있다면 그 박사를 보조하여 주변의 개발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함께 개발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고 건물 관리나 청소하는 직원도 모두 기업에는 필요한 인력들입니다. 건물 관리나 청소하는 직원이 없다면 주변의 환경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발하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건물 관리나 청소는 다른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발하는 사람들과 비정규직의 사람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협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건물 관리와 청소, 보조 업무 관리 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직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혼자서 일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함께 할 때는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임직원은 각자의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 상호 존중하는 인간관계가 돼야만 합니다. 이는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업은 능력 위주와 수익 위주의 방향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난 개발자, 마케팅의 능력이 뛰어난 마케터 등을 중심으로만 기업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수익 중심의 핵심 인력과 관계가 없는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 존중이 경제적인 논리에 밀려서 기업 문화가 무너지고 임직원은 우월적인 생각과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자신만의 가치만 추구하면 되는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회의 기업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임직원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사 갈등이 발생되는 원인은 인간 존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CS 교육을 강화해도 기업의 역동성과 미래 가치는 강화되지 않습니다. 기업에 대한 개인의 열정과 행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 기업의 조직 문화가 기술 중심과 CS 중심인가 또는 인간 중심인가에 따라 기업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기업의 인간 존중이 사라질수록 기업의 갈등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인문학 강연, 힐링 교육, 복지 혜택 등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임직원 개개인의 갈등과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를 세밀하게 보면 복지가 각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되고 있습니다. 성과급 제도도 이러한 복지 혜택의 하나로서 시작되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기업에 묶어두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직원 간의 경쟁 체계가 만들어지고 능력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기업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혜택보다는 각 개인의 스트레스와 상처를 해결하여 열정과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심리에 대한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직원을 위한 건강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상처를 덮고 달래는 복지는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성과급, 보너스, 휴가 등의 복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고 스스로 힐링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한 후 복지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직원들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행복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복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임직원들에게 사내 유치원을 제공하고 자녀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지원한다면 과연 출산율이 증가될 수 있을까요? 이는 해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돈으로 인간의 논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정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집이 없어서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짓고 수익이 많지 않았어도 아이를 3명 이상 낳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현 사회에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경제적인 여건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돈의 논리로 따지기 때문에 3포 세대나 5포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인간으로서 함께 행복하게 살려는 심리가 아닌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만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주의적 심리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복지는 오로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인간의 행복은 관심을 전혀 갖지 않게 만듭니다. 대기업이든 영세기업이든 회사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가장 근본인 임직원들이 상호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사람으로서의 자기 행복과 인간으로서의 자아 실현을 함께하면서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결국 인간으로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 상호 공동체를 형성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되 반드시 상호 간 인간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야만 현재와 미래의 이윤이 보장되고 미래의 발전을 만들 수 있으며 기업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예전의 사회와 다르게 현재 이직률이 높아진 이유는 기업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돈의 논리에 의해 직원을 붙들어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중의 조화와 질서 속에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간으로서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가 되면 업무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어느 교육이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이상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되더라도 스스로가 스트레스와 상처를 열정과 행복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임직원들과 기업이 함께 공존하면서 미래의 행복은 더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과 능력을 우선시하지 말고 임직원들의 인간성을 우선시하여 관리해 준다면 이상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인성은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타고나는 것이고 인간성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상실된 채 사람으로서 각 개인화되어 있는 마음만 작용하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생기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업의 갈등에는 4가지 요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부의 사람인 임직원들이 겪는 인간의 갈등에 의해 모든 성패가 만들어집니다. 기업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미래에도 지속하고자 한다면 인간 존중을 근본에 두고 목표를 추구해야만 됩니다.